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쌓아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영 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오늘은 19세기 중국과 영국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약을 무기로 사용한 제국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초 대영 제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엄청난 부와 기술력을 축적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중산층은 점점 늘어났고 이들은 동양에서 오는 값비싼 사치품들에 열광했죠. 특히 청나라에서 수입되는 찻잎과 비단, 도자기는 영국 상류층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상품을 사오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당시 청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자급자족이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했고 서양 상인들은 황제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내륙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어요. 모든 서양과의 교역은 오직 광저우 한 곳의 항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청나라에 팔만한 상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청나라 상품을 사기 위해 은만 계속 지불해야 했고 무역 수지 적자는 날로 심해져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상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마약 밀매였거든요. 영국령 인도에서 재배한 양귀비로 만든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팔기 시작한 것이죠. 아편은 영국 본토에서도 금지된 물질이었고 의료용으로만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마약을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거였어요. 처음에는 청나라에서 아편을 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780년대만 해도 영국 상인들은 아편 한 상자를 팔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고생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노력 끝에 중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806년부터 1807년 사이에는 영국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830년대 말까지 청나라가 아편 구매에만 약 730만 은화를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린쩌시라는 총독이 아편 퇴치 작전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아편을 압수하고 파괴했습니다. 더 나아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런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죠. 린 총독의 편지는 영국 여왕의 양심에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구로 해치면서 향신료와 차, 비단을 얻어가는 행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왕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린 총독은 더욱 강경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죠. 아편 밀매업자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이를 묵인한 관리들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했어요. 1839년에는 광저우의 외국인 거주 구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아직 당국에 넘겨지지 않은 모든 아편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었어요. 수천 개의 밀수 상자들이 발견되어 공개적으로 파괴되었고 군대가 이 전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무역은 엄격한 통제 하에서만 재개되었죠. 이익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영국 아편 상인들은 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수당한 상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도 청나라 정부가 보상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이를 거부하자 분노한 상인들은 영국이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술에 취한 영국 선원들이 마을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이 선원들을 체포해서 6개월의 강제 노역형을 선고했지만 청나라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린 총독이 이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영국은 청나라가 이들을 사형에 처할 것을 우려해 거부했어요. 분노한 린 총독은 영국인들에게 식량 판매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청나라를 완전히 떠나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이런 도발적인 조치는 영국의 해군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청나라 측의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즉시 청나라에서 철수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해안 근처에 남아 있었어요. 식량이 빠르게 떨어지자 영국 무역 대표는 청나라의 식량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청나라가 계속 거부하자 영국은 청나라 함선들의 포격을 시작했어요. 이 작은 교전은 구룡 해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장파이에서 벌어진 짧은 교전 후 영국 함선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죠. 청나라 정부는 골치 아픈 영국군을 마침내 쫓아냈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청나라 해역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청나라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영국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40년 6월 영국은 전함들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해서 반항적인 청나라를 응징하기로 결정했어요. 항구 도시 딩하이를 신속하게 점령한 후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청나라 해군을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청나라는 숫자 면에서는 우세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영국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조 범선들이 대형 증기선에 의해 반복적으로 파괴되었어요. 영국 군함들은 훨씬 멀리까지 포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였죠. 1841년 초 영국군은 새로운 강력한 증기선 HMS 네메시스를 포함한 상당한 증원군을 받았습니다. 이 함선들은 진주강을 따라 항해해서 광저우를 공격했어요. 청나라는 진주강의 얕은 수심 때문에 배들이 항해하기 어려워서 광저우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국 함선들은 썰물 때에도 얕은 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든요. 영국군은 광저우를 점령했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현금을 받고 도시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협상했어요. 영국군은 인근 홍콩에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양쯔강을 따라 진군하며 가능한 한 많은 혼란을 일으켰죠. 1842년 여름 청나라군이 항복하면서 제1차 아편전쟁은 난징조약 체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굴욕적인 협정으로 영국에는 5개 항구가 개방되었고 홍콩은 영국에게 영구기지로 주어졌습니다. 중국은 1997년까지 홍콩을 되찾지 못했어요. 1차 아편전쟁 이후 다른 서구 강대국들도 무역에서 추가적인 권리를 얻었고 동서 간의 힘의 균형은 이후 수십 년간 서구에 유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더 많은 청나라인들이 처음으로 서구 문화에 노출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서구로 향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납치당하거나 속임을 당해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서구로 이송된 청나라인 노예의 최대 42%가 운송 도중 끔찍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편은 계속해서 엄청난 양이 거래되었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대영 제국 전체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단일 상품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1850년대까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청나라는 심각한 내부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젊은 황제 한풍제의 권위에 도전했고 이 반란은 거의 14년 동안 청나라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청나라가 약화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한 영국은 다시 한번 무역 권리를 확장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1856년 외교적 사건으로 영국은 전쟁을 위한 구실을 얻게 되었어요. 광저우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청나라 관리들이 에로우라는 영국 선박의 승선에서 자국 선원들을 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상선이었지만 이 배는 한때 해적들의 소유였으며 원래 선원 중 2명은 여전히 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국 당국은 선원들이 영국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그들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청나라 관리가 영국 영사의 뺨을 때리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중국은 결국 격렬한 협상 끝에 포로들을 석방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에로우호에서 영국 국기를 내렸다는 소문까지 퍼졌죠. 이런 얄팍한 구실만으로도 영국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진주강을 따라 군함들을 보내서 광저우 주변의 강변, 요새들을 공격했어요. 광저우에 주둔한 청나라 총독은 즉시 지역 주민들에게 외국인을 보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결국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어요. 곧 다른 서구 강대국들도 제2차 아편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거대한 아시아 강국과 무역을 시작할 중요한 기회로 여겼거든요. 프랑스는 선교사 살해 사건을 빌미로 청나라의 군대를 파견했고 러시아와 미국은 청나라가 다시 한번 패배할 것 같자 무역 협상에 합류했습니다. 1858년 광저우를 점령한 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청나라 황제에게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서 그를 겁주어 항복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서구 군대는 청나라의 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수도에서 불과 48km 떨어진 베이징 외곽의 도시인 텐진으로 진군했어요. 겁에 질린 황제는 서구 강대국들에게 상당한 양보를 제공하는 텐진 조약을 협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조약이 작성되어 1858년 6월에 체결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미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굴욕적인 문서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괴롭히는 서구 열강들에 맞서 최후의 저항을 한 것이죠. 1859년 여름 텐진으로 가는 중요한 강길을 지키는 다구 요새 단지 주변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잔혹했고 공격 중 영국 해병대 대대가 썰물 때 부드러운 진흙에 갇혀 청나라군에 의해 학살당했어요. 영국군의 손실은 심각했습니다. 서구 연합군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청나라를 처벌하기로 결심했죠. 1860년 여름 대규모 영국 프랑스 군대가 돌아와 청나라 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군대를 베이징으로 직접 진군시켰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몽골에서 온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군대를 집결시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침략자들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과 맞붙었지만 열악한 기술과 중세적 전술로는 현대 군대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들은 금세 산산조각났습니다. 서구 포병대의 집중화력으로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은 청나라 황제는 성문이 열리고 영국 프랑스 군대가 황궁을 약탈하기 시작하는 동안 도시에서 도망쳤습니다. 황실을 위해 제작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예술품들이 유럽으로 옮겨졌고 경내에서 발견된 작은 페키니즈 강아지는 나중에 농담 삼아 빅토리아 여왕에게 직접 선물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영국 포로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일부 포로를 고문하고 처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영국 사령관은 황제의 여름 궁전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황제의 동생인 공친왕은 베이징 협정에서 서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청나라 전역을 여행할 권리가 주어졌고 11개의 항구가 추가로 개방되었으며 선교사들에게는 설교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아편은 마침내 합법화되었고 영국은 약탈한 전리품 외에도 거의 1천만 달러 상당의 전쟁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편 중독으로 고생하던 병약한 황제 한풍제는 1년 안에 망가지고 굴욕을 당하며 세상을 떠났어요. 영국은 1907년에야 청나라의 마약 판매를 중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편 중독은 1950년대까지 나라를 계속해서 황폐화시켰고 마오쩌둥의 무자비한 공산정부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무기로 사용한 강대국 제국주의의 어두운 역사가 아편 전쟁이었습니다.